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강사의 짝방 오디오북 책 읽어주는 작가 한국강사교육진흥원장 김순복입니다. 네, 오늘은 벼랑 끝 할주로 2장의 39세의 야간대학 늦어서 감사하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칠판이 있는 교실로 배경을 삼았고요. 이거는 제가 39세의 야간대학을 다니면서 느꼈던 이야기입니다. 네, 그럼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39세에 야간대학 늦어서 감사하다. 김순복 씨는 공부에 꼭 한 맺힌 사람 같다. 대학 다닐 때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39세에 난 비로소 세상에 나왔다. 갇혀있던 야생동물이 풀려나 자유롭게 마음껏 산속을 뛰어다니는 기분이랄까? 내 앞에 펼쳐지는 세상은 온통 별천지였고 천국이었다.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6남매 중 최초로 대학생이 되었다.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가 보내줘서도 아니고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된 것이었다. 그렇게 대학생이 되고 보니 늦깎이였지만 뿌듯했고 늘 설렘으로 가슴이 부풀어 올랐다. 부모님은 학교 문턱에도 가본 적이 없는 분들이셨다. 큰오빠는 그래도 장남이라고 우여곡절 없이 중학교까지는 무사히 졸업했다. 둘째 오빠는 큰오빠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래들보다 2년 늦게 중학교에 겨우 입학할 수 있었다. 형제 중 공부를 제일 잘해서 고등학교 입학할 때 장학생으로 들어갔지만 1년도 다니지 못하고 포기했다. 추측하건대 친구들은 3학년이었는데 동생들과 함께 1학년으로 다니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등록금을 제때 내지 못해서 매번 교무실에 불려갔어야 했을 터이고 자존심이 가장 강했던 오빠여서 아마도 번뇌가 많았을 것이다. 셋째 오빠는 아예 학업을 포기하고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돈 벌어 오겠다고 서울로 올라갔다. 그러한 환경에서 오빠들도 제대로 가지 못한 중학교를 계집애라고 보내줄 리 없었다. 친구들 다 가는 중학교를 혼자만 가지 못했을 때 부모님이 원망스러웠지만 형편이 그러니 보내달라고 떼쓸 용기도 없었다. 어린 마음에 내 부모 같은 무능한 부모는 절대 안 될 거야 라는 생각만 마음속으로 확고히 굳혀갔었다. 그런 환경에서도 아버지가 휴일이면 일주일 바지를 다려서 걸어두시던 모습이 생각난다. 아버지는 아주머니들에게 인기가 아주 많은 시골 동네의 멋쟁이 신사였다. 어느 날은 직장 동료 아주머니 두 분을 오토바이 뒤에 태우고 엄마와 내가 일하고 있는 밭에까지 갑자기 데리고 오셨던 기억이 있다. 내가 학교도 가지 못하고 엄마와 함께 힘들게 농사지어 놓은 채소를 엄마는 뽑아서 아주머니들에게 나눠주셨다. 그때 엄마의 속마음은 어땠을까? 아마도 까맣게 타서 제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엄마를 따라다니며 밭일을 하고 산에 가서 땔감을 구하느라 손과 발이 갈라져 피가 난 적이 무수히 많았다. 엄마와 난 늘 손발에 하얀 반창고를 너덜너덜 해줄 때까지 감고 살았다. 저녁 되면 먼저 집으로 돌아와 동네 우물에서 물지개로 물을 길어 날랐다. 물지개로 비틀거리며 물을 길어 나를 때면 어김없이 교복 입고 가방 들고 하교하는 친구들과 초라한 내 모습으로 마주쳐야 했다. 친구들 앞에서까지 주눅이 들고 가난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는 골이 깊게 폐어만 갔다. 온종일 일하고 식구들을 위해 저녁을 짓고 설거지까지 끝낸 후 녹초가 되어 자리에 눕게 되면 피곤한데도 잠은 안 오고 뺨으로 주르륵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것이 있었다. 하염없이 울다 지쳐 잠이 들면 하루도 빠짐없이 교복 입고 교실에 앉아 공부하는 꿈을 꿨다.
그만큼 중학교가 가고 싶었지만 단 한 번도 부모님께 보내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어릴 때부터 고집불통이었다. 날이 갈수록 내 부모 같은 사람은 절대 안 될 거야 라는 말만 마음속으로 되뇌며 다짐했었다. 그렇게 날마다 눈물로 얼룩진 베개는 늘 마를 날이 없었다.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아마도 축축한 베개를 보시고 내 마음을 짐작하셨을 부모님은 마음이 아프셨던지 이듬해 나를 중학교에 보내주셨다. 그때는 나도 교복을 입고 학교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좋아서 껑충껑충 뛰어다녔다. 그런데 중학교에 막상 입학하고 보니 둘째 오빠가 왜 신경성 두통에 시달려 학업을 그만두어야 했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둘째 오빠와 난 좀 닮은 구석이 많았던 것 같다. 친구를 친구라 부르지도 못하고 동생들이 반말하는 것도 늘 거슬렸지만 참아야 했다. 그래도 복받았다는 생각을 하며 속으로 참고 참아가며 나름 최선을 다했다. 중학교도 겨우 들어갔으니 고등학교에 갈 형편은 더더욱 못되었다. 부모님은 공부하고 싶으면 마산에 있는 한일합성 공장에 학교가 있다 하니 공장 다니면서 공부하라고 했다. 정읍에서 마산까지 가서 공장 다니며 공부하라니 다행히도 고마우신 중3 담임 선생님께서 몇 번씩 집에 오셔서 부모님을 설득해 주셨다. 덕분에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지만 빨리 돈을 벌어 살림에 보태야 하므로 인문계는 꿈도 못 꾸고 상고에 입학했다. 지금 생각해도 참 고마운 선생님이시다. 내 밑으로 계속 공부를 해야 할 동생들이 둘이나 있었다. 동생들이라도 잘 가르쳐서 대리만족이라도 하고 싶었다. 졸업도 하기 전에 고3 2학기 때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에 입사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 그때는 돈이 아까워서 친구들이 다 가는 극장에 한 번도 가질 않았고 책도 한 권 사질 않았다. 먹고 싶은 것도 참아가며 돈을 모았다. 기숙사에 살면서 코피 흘려가며 오로지 돈을 모으는 것에만 집중했다. 내가 겪었던 아픔을 동생들에게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아서 더욱 악착같이 모았다. 그렇게 가족들을 위해 돈만 모으며 살다가 대학원 다니는 가난한 고학생을 만났는데 성실한 모습이 좋아서 결혼했다. 어쩌면 남편에게서 대리만족을 느꼈던 것 같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둘 다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가난하게 시작했고 남편의 대학원 학비를 마련하면서 아이들 키우며 먹고 살기 바빴기에 그때도 대학 공부는 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아들을 조기 입학시킨 초등학교에서 학교 운영위원을 하며 학교와 인연을 맺었고 그 덕분에 2000년도부터 회계직으로 초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했다. 학교에 근무하면서 기능직 공무원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시험 공고를 보고 2003년에 시험을 봐서 2004년 2월에 임용되었다. 비록 기능직이지만 공무원으로 새로 시작하면서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새롭게 변화하고 싶었다. 좀 더 나답게 사람답게 살고 싶었다. 꽃봉오리가 벌어지듯 새로운 꿈이 가슴속에서 살금살금 피어올랐다. 대학 공부를 하고 싶었다. 근처에 있는 대학교의 홈페이지를 검색했더니 야간 산업체반 신입생 모집 요강을 볼 수 있었다. 요강을 보는데도 가슴이 떨렸다.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공무원이 되던 해인 2004년 나는 39세의 나이로 야간대학에 입학했다. 꿈에도 그리던 대학 공부를 할 수 있다니 생각만 해도 터질 듯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설렘으로 가득 찼다. 늘 동경하며 꿈꾸는 나에게 어울리는 내일이 시작된 것이다. 지금껏 마음속에만 그렸던 그림을 현실에서 그릴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았겠는가. 대학 공부를 시작하면서 그동안 상상할 수 없었던 비범한 동력이 생겼다. 학교 일이 많아서 온종일 종종거리며 근무를 하여도 야간에 학교에 가는 시간이 되면 늘
마음이 설렘으로 가득했고 발걸음이 힘이 넘쳤다. 온종일 일하느라 지쳤음에도 밤새 에너지를 충전하고 학교 가는 기분이었고 공부가 끝난 뒤에는 푹 자고 일어나 가뿐한 마음으로 학교에 가는 것 같은 묘한 기분이 들었다. 그 얼마나 꿈꿔왔던 일이었는가. 김순복 씨는 공부에 꼭 한 맺힌 사람 같다라는 말까지 들어가며 공부에 몰두했다. 날마다 세상에 새로 태어난 것만 같았다.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으려고 발걸음을 재촉하며 뛰어다녔다. 잠자는 시간조차 아까웠다. 짜투리 시간까지 활용하며 하루 24시간을 48시간처럼 활용했다. 잠이 확 사라진 것은 그때부터였다. 새로운 세계에 가슴이 뛰고 마음이 벅차서 밤을 꼬박 새기도 했는데 많이 자야 2~3시간 잤던 것 같다. 교수님 말씀을 한마디라도 놓칠까봐 교탁 바로 밑 앞에 앉아 강의 녹음을 하고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적어가며 요점을 정리했다. 정리한 것들 중에서 더 중요한 것들을 또 압축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다. 머리로 생각하고 손으로 쓰면서 공부하니 중요한 것들이 뇌리에 콕콕 박혔다. 그렇게 만든 요약본을 학우들에게 돌리기도 했다. 시험 기간이면 내 요약본을 의뢰 기다리는 학우들도 있었다. 그렇게 악착같이 공부했기 때문에 직장 다니고 살림하며 아이들까지 챙기면서도 대학 4년 동안 성적 우수로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다.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학기마다 장학금을 받으면 절반을 뚝 잘라서 학우회비로 내놓았다. 그때의 불같은 열정은 지금도 생각만 해도 참 흐뭇하고 그때의 희열이 되살아날 정도다. 전문대학을 졸업할 때 교수님께서 우리 다음에 만날 때는 교수 대 교수를 만납시다 하시며 청해 주셨던 그 따뜻한 악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교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강한 동기부여가 된 나는 교수가 될 꿈을 굳히기 시작했다. 늦은 나이에 대학에 다닐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교수로도 만나자 하시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었겠는가? 그 말씀에 힘입어 그래 나도 교수가 되어보는 거야. 지금부터 시작이다 하고 마음을 정했다. 그때부터 교수가 되는 것을 새로운 꿈으로 초기 설정하고 그에 맞는 새로운 비전을 장착했다. 망설일 것도 없이 4년제 대학인 한국교통대학교로 편입해 거기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공부하고 받은 장학금 절반을 학우들에게 기부하면서 수석 졸업을 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학비가 싼 국립대인 서울과학기술대 대학원에 입학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조기 졸업을 신청했다. 또 한 번의 신화를 쓰기 위해서 잠자는 시간을 더 줄여야 했다. 뚜렷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밤을 꼬박 새워도 피곤한 줄을 몰랐다. 그렇게 또 악착같이 도전장을 던지며 최선을 다하다 보니 좋은 일들이 거듭 생겼다. 전액 장학금 제도는 없었지만 매 학기 50만 원씩 장학금을 받았다. 거기에 애부 장학금으로 생명보험협회에서 주관하는 사회공헌 장학금 1천만 원까지 받았다. 국립대학원을 다니다 보니 학교에 납부하는 등록금이 애부에서 받은 장학금 액수가 훨씬 더 커서 200만 원 정도의 돈을 벌면서 대학원을 졸업한 꼴이 되었다. 거기다 조기 졸업에 우수 논문상까지 차지하는 영광을 누렸다. 그렇게 또 한 번의 기적을 이루고 대학원 학위 취득을 하기도 전에 꿈이 이루어졌다. 모교인 동원대학교에서 강단에 서는 것만으로도 후배들에게 동기부여가 된다며 시간 강사로 불러준 것이다. 이는 교수로 대학 강단에 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일반적인 시기에 부모님의 지원으로 부족함 없이 대학 공부를 했더라면 그렇게 열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을까? 오늘날처럼 내가 대학에서 교수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 아마 어려웠을 것이다.
늦었기 때문에 배움의 소중함을 간절히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고 절실한 꿈을 키워올 수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우리 인생에 늦은 때란 없다. 뭐든 마음먹었다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지금이 적기다. 바로 지금이야. 지금 당장 시작하라. 액션. 도전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맛볼 수 없는 희열을 맛보길 바란다. 단 1%라도 하고 싶은 일을 지금 당장 시작하라고 권하고 싶다. 고민할 시간조차 너무 아깝지 아니한가? 할까 말까 망설이다 시간을 허비하는 것처럼 큰 낭비는 없다. 무엇이든 일단 도전하고 행하라. 움직이거나 행동해야 뭐가 되든 답이 나온다. 39세에 야간대학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내 인생이 새로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학 교수가 되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고 교수가 되고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되었다. 박사 학위도 취득했다. 대학을 다니기 전에는 내 안에 강사의 본능이 숨어 있는지조차도 몰랐다. 처음 대학에서 발표 수업이 있었던 날이 떠오른다. PPT는 잘 만들었지만 무대 공포증이 엄습해와 다리가 후들거리고 목소리가 떨려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그 모습은 창피하고 굴욕스러웠다.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폭풍 검색을 했다. 자신감을 키우며 말을 조리 있게 잘할 수 있는 크리스토퍼 리더십 코스를 알게 되면서 무조건 당당하게 변화하리라. 이렇게 다짐하고 코스에 등록했다. 매 순간에 미친 듯 열정적으로 참여하면서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앞에 서면 설수록 무대 공포증은 사라지고 떨리던 나의 목소리는 또렷하게 들려왔다. 그 과정 강사님들로부터 강사를 해보라는 권유를 받아 크리스토퍼 리더십 강사를 시작으로 지금은 어느덧 어엿한 전문 강사가 되었다. 변화를 꿈꾸며 부딪혀온 나의 산 경험을 강사를 꿈꾸는 분들에게 나눠주고 싶다. 단 1%의 가능성에도 무조건 도전할 것을 권하고 싶다. 부딪히고 깨지면서 몸으로 터득해야 온전히 내 것이 될 수 있다. 점, 선, 면의 합이 입체를 만들고 도형을 만든다. 지금까지의 노력의 합이 곧 나의 인생이었다. 내가 좋아하는 불변의 진리 중에 으뜸은 소크라테스가 말한 인과의 법칙이다. 나를 위해 잘 차려준 밥상은 없다.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며 내 것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내 생의 밑줄. 우리 인생은 늦었을 때란 없다. 뭐든 마음먹었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적기다. 바로 지금이야. 지금 당장 시작해라. 액션. 도전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맛볼 수 없는 희열을 맛보길 바란다. 단 1%라도 하고 싶은 일은 당장 시작하라. 지금 바로.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감사는 오늘 더 행복해지는 연습이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감이 되셨으면 네, 좋아요와 구독, 네, 배려심 깊은 사랑입니다. 네, 고맙습니다.